안녕하세요. PhD 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티클 이미터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티클 이미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엑스코드에서 직접 파티클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파티클을 게임에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티클 이미터라는 거는 입자를 방출해서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다른 많은 게임 엔진에서도 이미 제공되고 있는 기능인데요. 스프라이트 킷에서도 이 파티클 리미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파티클 리미터는 엑스코드에서 코드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음, 속성치를 변화시키면서 그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엑스코드에서 마련해 놓은 전용 에디터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용 에디터를 이용해서 파티클을 작성하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이 화면이 이 엑스코드에서 제공하는 파티클 리미터의 에디터 화면입니다. 왼쪽에는 작성한 파티클이 이렇게 표시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파티클 에미터가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바꾸면은 실시간으로 왼쪽에서 이 파티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 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인지라고 써진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항목의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주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속성의 스피드 단위는 일반적으로는 초당 한 포인트, 한 파티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텍스처라는 항목이 있죠. 이 항목은 파티클을 그 입자로서 사용할 텍스처, 원이면 원, 뭐 별이면 별 이런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사용할 텍스처를 선택하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에미터에서 버스 레이트는 초당 생성되는 입자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초당 2000개의 파티클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미터 맥시멈은 생성되는 입자의 총 개수인데요. 이거를 0으로 해놓으면은 파티클이 무한히 생성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버스 레이트가 2000에 맥시멈을 만으로 해놓으면은 5초가 지나면은 10,000개가 생성이 돼서 이 파티클 에미터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프 타임은 이 입자가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인데요. 입자가 방출이 된 다음에 1초 후에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레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이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 레인지의 XYZ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입자가 발생하는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앵글은 입자가 초기에 발생할 때의 각도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는 초기 속도,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션은 입자에 가해지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 값은 입자의 투명도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입자의 크기, 그리고 로테이션은 입자의 회전량을 의미합니다. 컬러 블렌드는 아래 우선 컬러 램프부터 보시면 컬러 램프는 입자의 색을 지정하는 항목이고요. 컬러 블렌드는 이 컬러 램프에서 지정된 색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그 파티클에 반영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블렌드 모드는 입자의 블렌딩 모드인데요. 초기 값이 add로 되어 있습니다. 이 add는 검은 배경 위에서 썼을 때는 에디터에 표시하는 거랑 동일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배경이 흰색 배경일 때는 이 색깔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렌드 모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알파 모드를 사용하면 배경색에 관계없이
배경색에 영향을 안 받지만은 에드와는 다르게 좀 효과가 뿌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에드 모드랑 SK 이펙트 노드를 조합해서 이 배경색에 관계없이 에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에디터를 작성을 하면서 파티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뉴에서 파티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파일을 고르시고요. 여기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있는데 파티클 스프라이트 킷 파티클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예, 파티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클의 모양을 어떤 걸로 할까 입니다. 보케, 파이어, 파이어플라이, 매직, 레인, 스모크, 스노우 다 서로 다른 모양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제가 동그란 모양인 스파크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이름은 마이 파티클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파티클이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파크 모양의 버스 레이트는 2000, 라이프 타임 1인 이런 파티클이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버스 레이트를 줄여주시면은 이렇게 초당 생성되는 파티클 개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맥시멈치를 예를 들어서 10,000개로 한다면은 10,000개가 생성이 된다면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프 타임은 이걸 줄이면은 빨리 사라지게 되고요. 이걸 길게 주시면은 그만큼 파티클이 오래도록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 레인지의 경우는 이거를 길게 줄수록 이 x 값의 위치가 길어지게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시 좀 더 알기 쉽게 많이 길게 해볼게요. 이렇게 x축으로 길어지게 되고요. y축으로 주시면은 y 값도 이렇게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죠. z축은 이제 이 화면 쪽 방향인데요. 이거는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이건 3차원으로 만약에 이제 쓸 일이 있으면은 Z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앵글은 예를 들어서 값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앵글은 여기서 처음 시작되는 방향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레인지를 아예 한쪽으로만 주도록 하면은 레인지를 0으로 하고 이 시작 방향을 그래서 0으로 하면 이 0도가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여기서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 이쪽이 0도입니다. 그래서 180도로 하면은 방향이 반대가 되게 되죠. 그리고 스피드는 이제 처음 입자가 발생했을 때 속도인데요. 이게 느리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뻗어나가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션은 지금 Y 방향으로 값이 있으니까 이거를 없애고 X 방향으로 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죠. 그러면은 값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값의 경우는 이 알파 값을 예를 들어서 0으로 바꾸면은 투명도가 0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0.5로 하면은 투명도가 반값이 되게 되고요. 1이 되면 이제 투명이 없게 되죠. 레인지랑 스피드는 그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입자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이면은 입자의 원래 크기가 되게 되고 0.1이면은 이렇게 작아지게 되죠. 0.3으로 두겠습니다. 다음에 로테이션은 이제 회전에 관한 속성인데요. 이 입자는 원형이기 때문에 돌려도 사실상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별이라든지 뭐 다른 모양으로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로테이션이 이제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블렌드를 보기 전에 일단 컬러 램프를 먼저 보시면은 컬러 램프는 이렇게 색깔을 바꾸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컬러 블렌드를 1을 주면은 이 빨간색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거고요. 0을 주면은 이 컬러 값을 전혀 반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0점으로 하면은 이 반만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팩터를 1로 주면은 값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값을 하나 더 주면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값을 흰색으로 주고 중간에 값을 하나 더 두어서 이거를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초기에 생성되는 입자는 빨간색이었다가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란색으로 변하고 마지막에 흰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게 됩니다. 바깥쪽에 보시면은 입자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드 모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애들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파티클 파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게임에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티클 파일 두 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마이 파티클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B 모양이기 때문에 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러스터라는 이름의 파티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인인데요.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다른 설정 값을 보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리는 B 모양의 파티클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러스터에 대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러스터가 생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생성한 레인과 스러스터를 게임에 붙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레인 파티클을 화면에 붙일 건데요. 이 게임씬에서 레인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직접적으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파일이 없을 경우는 가드렛을 써서 리턴을 시키는 식으로 음, 여기서 이제 방어적인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딩이 끝났는데요. 여기서 레이어 값은 이 콘스탄트의 레이어 값을 설정해 줌으로써 어, 버드보다는 위에, 허드보다는 아래에 설정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 어드밴스 시뮬레이션 타임은 처음에 이제 파티클이 생성이 되면은 맨 위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진 거를 미리 30초 정도 진행을 시킨 상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면 알기가 쉬운데요. 일단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레인을 해주시고요. 화면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B가 아까 게임이 시작된 순간에 이 어드밴스 시뮬레이션 타임이 0이면은 0부터 이 시뮬레이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화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로 화면을 시작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드밴스 시뮬레이션 타임이고 이거를 30초가 지나간 후의 상황부터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보면은 그러면은 이미 이 30초 후에 이미 많이 충분히 떨어진 상황에부터 이 파티클 생성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미 떨어지고 있죠. 영이면 아예 여기서부터 화면 맨 위쪽부터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30으로 30초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날아갈 때 그 뒤에다가 이 스러스터 효과를 붙이도록 할 건데요. 그 부분은 크리에이트 버드죠. 크리에이트 버드에서 이 버드를 만들고 나서 자,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러스터라는 파일을 불러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드렛을 써서 방어적인 코딩을 하고요. 포지션은 이 버드에다가 화면이 아니라 버드에다 붙일 거기 때문에 버드에 대해서는 CG 포인트 제로, 그러니까 버드의 중앙에 우선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러스터의 포지션, X 포지션을 버드 사이즈의 반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Z 포지션은 버드의 Z 포지션에 대해서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버드보다 바로 밑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애드 블렌딩 이 문제를 SK 이펙트 노드로 해결을 할 건데요. 여기서 스러스터 이펙트 노드라고 하는 SK 이펙트 노드를 우선 만들어 준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서 만든 이 스러스터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스러스터를 붙인 이펙트 노드를 버드에다가 붙여주면은 이 애드 블렌딩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붙인 효과를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버드에 이 스러스터 효과가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버드를 따라다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파티클 이미터로 만든 파티클을 게임에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